한미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한미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최근 흐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하셨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반도체는 HBM 장비 대표주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그런데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HBM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숫자는 이렇게 약하지? SK하이닉스랑 연결된 장비주라면서 왜 실적이 꺾였지? 혹시 한미반도체 성장 스토리가 꺾인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시장에 퍼졌고 주가도 꽤 세게 흔들렸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구간이 바로 이런 때예요. 산업 이야기는 좋은데 숫자가 안 따라오고 회사에 대한 기대는 큰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442억 원 규모 HBM사 제조용 TC 본더 수주입니다. 이건 그냥 수주 하나 나왔다로 끝낼 뉴스가 아닙니다. 한미반도체가 1분기 실적 쇼크 이후 시장의 의심을 다시 숫자로 반박할 수 있느냐? 그 성공 시나리오의 첫 장면처럼 볼 수 있는 뉴스예요. 한미반도체의 성공 시나리오를 보려면 먼저 실패처럼 보였던 장면부터 봐야 합니다. 1분기 실적이 약했던 건 분명히 부담이었습니다. 이건 억지로 좋게 포장하면 안 돼요. 시장 기대가 컸고 실제 숫자는 그 기대를 못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처럼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된 종목은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회사도 기대가 너무 크면 작은 실망에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실적 부진이 정말 한미반도체의 경쟁력이 무너진 결과인지 아니면 HBM 3위에서 HBM 4로 넘어가는 전환기 공백이었는지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경쟁력이 무너진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객사가 떠나고 장비가 선택받지 못하고 수요가 줄어든 거라면 주가는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전환기 공백이었다면 다르게 봐야 합니다. HBM 세대가 바뀌고 고객사 양산 일정이 바뀌고 장비 발주가 잠깐 비는 구간이었다면 1분기 숫자만 보고 끝났다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이번 442억 원 수주가 중요해진 겁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건 말이 아니라 확인이었거든요. 이번 수주가 보유자들에게 반가운 이유는 단순히 금액 때문만은 아닙니다. 442억 원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수주가 HBM사 제조용 장비라는 점이에요. 한미반도체가 과거 HBM 사이클에서 잘했던 회사라는 건 시장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죠. HBM4에서도 계속 선택받느냐입니다. HBM4는 AI 서버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GPU 성능이 올라가고 AI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메모리는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HBM이 있고 그 HBM을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장비 중 하나가 TC 본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주는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한미반도체가 아직 HBM사 장비 흐름 안에 있다. SK하이닉스의 HBM사 생산 확대와 연결돼 있다. 1분기 실적 부진 이후에도 다시 수주로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고 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번 수주가 나왔다고 해서 한미반도체의 모든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보유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이제 끝났다, 다시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은 이제 다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수주냐? 아니면 시작이냐? 추가 수주가 이어지느냐? 2분기와 3분기 매출에 제대로 반영되느냐? 영업이익률은 다시 살아나느냐?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도 한미반도체가 계속 중요한 위치를 지키느냐? 성공 시나리오는 여기서 갈립니다. 한 건의 수주는 반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수주가 이어지고 매출로 잡히고 마진으로 남고 시장이 다시 프리미엄을 주는 흐름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442억 수주는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뉴스지만 동시에 앞으로 확인해야 할 숙제도 분명히 생긴 뉴스예요. 한미반도체의 기승전결을 이야기로 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의 기대가 컸습니다. HBM, SK하이닉스, 엔비디아, AI 서버, TC본더 이 단어들이 붙으면서 한미반도체는 프리미엄을 받았죠. 그런데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좋은 산업에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숫자가 이렇게 약하지? 이 의심이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가 보유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번 SK하이닉스 HBM사 장비 수주예요. 이건 시장의 의심을 다시 숫자로 돌려놓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말로만 HBM4가 좋은 게 아니라 실제 발주가 나오고 있네. 한미반도체가 HBM4에서도 다시 선택받고 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수주, 매출 반영, 마진 회복, 장비주 수급 확산 이 흐름이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결말은 여기서 결정될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단기 반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HBM사 성공 사이클을 다시 여는 종목으로 재평가받는지요. 여기서 TC본더가 왜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지도 쉽게 봐야 합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만드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 서버에서 GPU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죠.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옆에서 데이터를 제때 공급해주지 못하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HBM은 AI 서버에서 병목을 줄여주는 핵심 부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HBM은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여러 장의 D램을 정밀하게 쌓고 열과 압력으로 붙이고 분량을 줄여야 합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성능이 떨어지고 고객사가 원하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TC본더는 단순히 장비 하나가 아닙니다. 고객사의 생산성과 수율, 그리고 결국 마진과 연결되는 장비예요. 수율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품 100개를 만들었을 때 정상 제품이 90개 나오면 좋은 거고 60개만 나오면 비용은 들어갔는데 팔 수 있는 제품이 줄어드는 겁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을 쓰고도 팔 수 있는 물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장비를 쓰는 게 곧 돈과 연결됩니다. 한미반도체가 계속 평가받으려면 바로 이 지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보유자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추가 수주입니다. 이번 442억 원 수주가 의미 있는 신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HBM4 생산 확대가 진짜 큰 흐름이라면 장비 발주는 한 번 나오고 끝나기보다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 반영입니다. 장비 회사는 수주 공시가 나왔다고 바로 모든 게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납품이 되고 설치가 되고 검수가 되고 매출로 잡혀야 합니다. 보유자는 앞으로 실적 발표에서 이번 수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이 들어도 마진이 무너지면 시장은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매출 회복과 함께 수익성도 지켜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객사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와의 연결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고객사, 다른 장비, 다른 패키징 흐름까지 넓어지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한미반도체의 성공 시나리오는 훨씬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볼 때도 단순히 오늘 올랐다 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수주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주느냐입니다. 급등한 날에는 단기 매매 자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돈은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장중 고점보다 종가를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에 올라갔는데 종가로 밀리면 아직 매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뉴스가 나온 뒤 흔들리더라도 종가에서 버티면 시장이 그 뉴스를 의미 있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신규로 보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좋은 매수 자리를 바로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한미반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이미 뉴스가 퍼진 뒤 급하게 따라붙으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규 접근은 추가 수주 흐름, 2분기 실적 기대, 장비주 전체 수급,
외국인과 기관 매수까지 같이 보고 나눠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꼭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처럼 기대가 큰 종목은 개인 투자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개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주가가 오래 가려면 위에서 받아주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사는 돈과 위에서 사는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가격이 빠졌을 때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른 뒤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준다면 시장이 그 위 가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번 수주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중요합니다. 그들이 단순 뉴스 반응으로 물량을 덜어내는지 아니면 다시 포지션을 잡는지 봐야 합니다. 공매도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공매도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수주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버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되사야 하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숏 커버링으로 이어지면 반등에 힘을 보탤 수 있어요. 물론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안 됩니다. 조건은 가격이 버티고 수주가 이어지고 실적 기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성공 시나리오는 결국 3단계로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심을 멈추게 하는 단계입니다. 1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시장이 의심했는데 이번 수주가 그 의심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로 반박하는 단계입니다. 수주가 매출로 잡히고 영업이익률이 살아나고 실적이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평가 단계입니다. 단순히 1분기 부진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HBM4 사이클 안에서 한미반도체가 계속 필요한 회사라는 인식이 다시 강해져야 합니다. 이 3단계가 이어지면 시장은 한미반도체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수주 이후 추가 흐름이 약하면 오늘 뉴스는 단기 반등 재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났다도 아니고 다시 무조건 간다도 아닙니다. 성공 시나리오가 다시 열렸고 이제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미 반도체 하나만 보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HBM사 제조용 장비를 발주했다는 건 HBM사 생산 확대가 실제 투자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돈은 한미 반도체에서만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소부장, 전력 인프라, 그리고 다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까지 흐름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장에서는 대표주 하나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관련 장비와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돈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수주가 단순한 한미 반도체 뉴스인지 아니면 HBM사 장비 사이클이 다시 움직이는 신호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에서는 한미 반도체 가격만 보지 말고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도 이 흐름에 맞춰봐 주시면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442억 원 수주 뉴스로 다시 관심을 받는 날에는 단순히 이제 갈까요만 고민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수주가 한미 반도체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을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HBM사 장비 수주가 실제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지, 장비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배영주로 다시 돈이 돌아가는지, 공매도 압박이 숏 커버링으로 바뀌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오늘 같은 성공 시나리오의 첫 장면에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미 반도체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 반도체가 수주 뉴스로 다시 주목받을 때는 한미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둘게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한미 반도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수주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한미 반도체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수주 뉴스로 움직였다고 해서 한미 반도체만 보고 끝내면 좁게 보는 거예요. 그 돈이 SK 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처럼 HBM사와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번지는지, HPSP 같은 장비주로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뒤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한미 반도체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미 반도체에서 시작된 HBM 장비주 관심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미 반도체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한미 반도체 흐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수주 뉴스로 급등할 때도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눌림에서는 기준선을 지키는지, 회복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붙는지, 과열 구간에서는 윗꼬리와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급등했다고 놓칠까봐 따라붙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처럼 수주 뉴스와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볼 때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그램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한미반도체 하나만 봐도 챙길 게 정말 많습니다. HBM 흐름도 봐야 하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움직임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 분위기도 봐야 하고 환율, 금리,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외국인과 기관 수급까지 같이 보려면 이걸 매일 혼자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한미반도체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이번 442억 원 수주를 시작으로 추가 수주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HBM4 장비 사이클이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어떻게 번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1분기 실적 쇼크로 시장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주로 다시 성공 시나리오의 첫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기대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는지, 매출이 마진으로 남는지, 마진이 시장의 신뢰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돈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번지는지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